안녕하십니까, 왼손입니다. 네, 우선 캐논 측에서 그동안 진행했었던 일반적인 리뷰 방식의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고퀄리티에 그리고 좀 볼만한 그런 신제품을 이용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제품인 EOS R6 Mark II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기획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의 철로 역장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처음에 멸망의 도시라고 부르는 겉은 되게 화려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VR을 낀 채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같은 공간에서 댄서로 그리고 축구 프리스타일러로 그리고 필름메이커로 가상으로 살아가면서 만족을 하는 남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제가 직접 그 역할을 했는데 생긴 게 아주 딱 페인같이 잘 나왔죠.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의 역할은 메타버스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깨워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자한테 이렇게 호흡을 불어가지고 깨워주는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진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거의 해보지 않았던 어두운 로우 라이팅 그리고 네온시티 같은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EOS R6 Mark II가 이거를 잘 구현해낼 수 있을까 좀 그런 테스트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소 어둡지만 그 안에서도 또한 화려함을 보여줄 수 있게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먼저 R6 Mark II는요, 기존에 나왔었던 EOS R6 카메라를 잇는 두 번째 버전의 카메라입니다. 기존에 저는 이제 R5와 R5C를 전부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 R6는 그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으로 분류는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새로 나온 만큼 대부분의 모든 기능에서 월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우선 2420만 화소를 가진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를 해서 사진과 영상 모두 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고요. 영상 쪽에서는 특히 지금까지 캐논에서 나왔던 기능들을 전부 다 몰빵해서 넣었다 싶을 정도로 이건 필요하다 하는 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서는요, 더 강력해진 손떨방, 그리고 사람, 동물, 차량까지 전부 다 인식하는 피사체 검출 능력, 그리고 가장 좋은 등급의 듀얼 픽셀 CMOS AF2 버전이 들어가 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쓰면서도 크롭 없는 4K 60p 영상을 녹화 제한 없이 마음껏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영상에서만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사진 쪽에서도 가장 파워풀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채워진 카메라임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40fps의 고속 연사 촬영, 그리고 로우 버스트 모드 등이 탑재되어서 사진 촬영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의심이 좀 들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색감과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명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는데 과연 이 카메라가 그걸 잘 표현해내줄까 하는 의심이 살짝은 있었습니다. 아주 살짝.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던 거죠. 오히려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아웃풋을 뽑아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풀프레임 센서, 그리고 4K 24p의 무제한 촬영과 높은 화질이 아주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4K 60p까지 크롭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4K 24p로는 녹화 촬영 시간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촬영된 모든 영상은요, 4K 60p로 촬영이 되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슬로우로 넣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영상을 4K 60p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 컷 한 컷 찍는 형태가 아니라 음악을 틀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가는 그런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요. 촬영 전에는 발열이 있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기우였습니다. 따뜻한 스튜디오에서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뜨기는 했는데 결국 끝날 때까지 아무런 끊김 없이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이킹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서울에 눈이 엄청 왔거든요. 아침에 딱 눈 떴는데 제 아들이 아빠 눈 엄청 온다 이러는 거야. 애들은 좋아하는데 저는 딱 눈 뜨자마자 망했다, 오늘 촬영 망했다 하면서 그렇게 눈 떴거든요. 네, 오히려 눈이 이렇게 오는 날은요, 너무 추워가지고 배우들 액션도 잘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카메라가 너무 추우면은요 이렇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발열보다 오히려 너무 추워가지고 꺼지진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되긴 했었는데 춥던지 덥던지 아무런 상관없이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촬영을 와서 제설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Yeah, I feel good today. I'm flying so high.
특히 저조도 상황에서 노이즈 처리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는요,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다음부터 촬영을 했기 때문에 ISO를 대부분 3200 또는 6400 정도까지 올려갖고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후반에서 노이즈를 잡아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노이즈 억제력을 보여줬습니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 시네마 카메라를 주력으로 쓰다가 이런 카메라를 딱 사용을 하니까 작업 처리 과정도 한 단계 줄어들고 굉장히 편리하고 빠르게 색 보정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았던 부분은요, 오토포커스였습니다. 듀얼 픽셀 CMOS AF2 버전이기 때문에 사람 추적과 포커스를 잡아내는 수준이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동작이 크고 빠른 축구 프리스타일러와 그리고 댄서 분을 섭외를 했는데 엄청나게 빠른 무빙 중에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포커스를 잘 잡아내더라고요. 특히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요, 실제 현장은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컴컴했거든요. 저조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토포커스를 아주 훌륭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물론 렌즈마다 포커스를 잡아내는 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긴 했는데 제가 주로 사용했던 이제 1535 RF 렌즈와 2470 렌즈의 포커스 속도는 뭐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환경과 작은 모니터를 쓸 때는요, 정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디의 포커스 실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혼자서 촬영하는 환경에서 믿음직한 동료가 한 명 생긴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피드 램핑 같이 텐션을 쪼였다 풀었다 막 이런 역동적인 화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슬로우 모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K 60p 그리고 FHD 환경에서는 180p까지 되는 그런 기능들 덕분에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벼운 바디 무게 그리고 오래가는 배터리였습니다. 일단 바디의 전체적인 그립감은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손이 되게 작아요. 여자 손처럼 되게 작은 편인데 아주 편하게 그립을 할 수 있는 알맞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굉장히 긴 촬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가벼웠기 때문에 촬영하면서 막 이렇게 카메라 좀 무겁다 막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고 전혀 막 촬영하는데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또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60도 촬영 같은 이제 그립 장비를 이용한 촬영을 하는데 가벼운 무게의 바디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녹화 기능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이 사전 녹화 기능은요, 녹화 버튼을 누르기 몇 초 전부터 미리 녹화를 시작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좋은 장면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입니다. 저 같은 이제 광고같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일 때는 크게 쓸 일은 없지만요, 스포츠 중계나 웨딩 행사 같은 그런 영상을 촬영할 때는 정말 중요한 몫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의색이라고 번역된 폴스 컬러가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근데 이 기능은요, 시네마 카메라에만 들어가는 계측 도구인데 한눈에 노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새 웨이브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번 촬영에서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긴 한데 뷰 어시스트를 켜고 동시에 폴스 컬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폴스 컬러 기능이 들어간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로 좀 빠르게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장 모니터를 이용할 때는 LCD 액정이 꺼져버린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2인 이상 체계로 이제 촬영할 때는요, 짐버를 하는 촬영 감독이 바디 액정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연출 감독이나 클라이언트가 외부 모니터로 영상을 받아서 모니터링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내부 액정이 켜진 상태에서는 레코딩이 안 되거나 내부 액정을 끈 상태로 외부 모니터를 써야만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말 1인 체계로 딱 혼자서 촬영하는 촬영자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2인 이상 체계로 가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모니터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모니터가 2개 이상 있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잘 못 찍는데요, 일부러 촬영 중간중간에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근데 40fps 연사 기능은 정말 대단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프리뷰를 할 때도 이거 영상이 찍힌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퀄리티의 사진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촬영이 됩니다. 찍기 어려운 이제 축구공이나 댄서의 찰나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원하는 대로 모두 다 담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로우 버스트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축구의 프리스타일러와 함께 호흡을 맞추긴 하더라도 공의 높낮이 때문에 이게 촬영이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높이 올라갈 때도 막 이렇게 못 찍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로우 버스트 모드를 사용하면은 다 촬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진 촬영을 매우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능이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배워보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신 1인 영상 제작자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높은 영상 퀄리티와 1인 촬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각종 편의 기능들은요, 상업 활동하시는 분들께 충분히 어필이 될 만한 좋은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겸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진과 영상 모든 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메라라고 생각됩니다. 1인 프리랜서 체계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촬영이 많으신 분들, 각종 행사나 웨딩, 유튜브 예능같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장르의 촬영이 많으신 분들께는 아주 알맞은 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